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창작된 드라마 시나리오입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경음악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웁니다. 새벽 5시 30분,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 저는 늘 하던 대로 주전자를 올려놓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11월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이 시간이 좋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는 시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시간. 엄마, 또 그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큰딸 수진이가 졸린 눈으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응, 잠이 안 와서. 요즘 자꾸 그러시네. 병원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래. 딸아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괜찮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게 우리 집 규칙이었으니까요. 수진이는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박순덕, 올해 72입니다. 남편은 7년 전에 갔습니다. 췌장암이었죠. 장례식장에서도 눈물이 안 나왔습니다. 슬프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냥 실감이 안 났어요. 45해를 함께 살았는데 정작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이들은 제가 혼자 사는 걸 못마땅해 했습니다. 큰딸네 집으로 들어와 살라고 했죠. 처음엔 싫었습니다. 제 공간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작년 겨울 독감으로 일주일 혼자 누워 지낸 후로 저도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혼자 죽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올 3월 제 아파트를 정리하고 큰딸네로 들어왔습니다. 겉으로는 좋았습니다. 손주들 보는 재미도 있고 딸이 차려주는 밥도 먹고, 하지만 마음속 한구석엔 늘 무언가 텅 빈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외롭지 않은데 외로운 기분. 사람들 속에 있는데 혼자인 기분. 엄마는 왜 친구도 없어요? 어느 날 둘째 손주 민서가 물었습니다. 친구? 있지. 그럼 왜 전화도 안 해요? 할머니 친구들은 맨날 전화하고 만나던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민서 말이 맞았으니까요. 저는 평생 친구가 없었습니다. 아니, 만들 시간이 없었다고 해야 할까요? 21살에 결혼해서 애 셋 낳고 남편 사업 뒷바라지하고 시어머니 모시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70이 넘었더군요. 그러니까 그날도 별다를 건 없었죠. 엄마, 그냥 한 번만 가보세요. 재미있대요. 수진이가 아침부터 졸랐습니다. 노원구 시립도서관에서 하는 시니어 독서 모임이랍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책 읽고 이야기 나누는 모임이라고. 난 책 안 읽어. 읽으면 되잖아요. 엄마, 집에만 계시지 말고 나가서 사람들 좀 만나세요. 친구도 사귀시고. 이 나이에 무슨 친구. 엄마, 요즘 70은 젊은 거예요. 다들 취미 생활하고 배우고 그래요. 결국 졸라서 왔습니다. 도서관은 집에서 버스로 10분 거리였습니다. 오랜만에 혼자 나온 외출이었죠. 가방에 지갑하고 핸드폰만 넣고 나왔습니다. 왜 왔을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올라가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레서가 아닙니다. 불안해서였습니다. 낯선 사람들 속에 섞인다는 게 겁났어요. 세미나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새로 오신 분이네요.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윤정숙 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오늘 처음인데요. 어머, 환영해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박순덕입니다. 박순덕 선생님, 여기 앉으세요. 오늘 우리 82년생 김지영 이야기 나누기로 했어요. 세미나실엔 여자 6명, 남자 2, 모두 8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제 또래거나 좀 더 어려 보였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모임은 생각보다 편안했습니다. 윤정숙 씨가 진행을 맡았는데 부담스럽지 않게 이끌었어요. 책을 읽고 각자 느낀 점을 나누는 시기였습니다.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우리 딸 생각났어요. 딸도 직장에서 참 힘들어 하거든요. 맞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정말 불쌍해요. 저는 가만히 듣기만 했습니다. 사실 82년생 김지영을 읽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냥 앉아서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새로 오신 분도 한 말씀 해보시죠. 정숙 씨가 제게 눈길을 줬습니다. 아, 저는 책을 안 읽어서 괜찮아요. 오늘 처음이시니까. 그럼 자기소개라도 해주세요. 저는 박순덕이고요. 올해 72이고 큰딸네 집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 가족이랑 사세요? 좋으시겠어요.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네. 뭐? 괜찮습니다. 모임은 1시간 반 정도 이어졌습니다. 끝나고 나오는데 한 남자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처음 오셨다면서요? 네. 저도 여기 나온 지 석 달밖에 안 됐어요. 강인호라고 합니다. 아, 네. 박순덕입니다. 다음 주에도 오실 거예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오세요. 여기 사람들 다 좋아요. 저도 처음엔 어색했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이날이 제일 기다려져요. 강인호.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사람이 제 삶을 이렇게 바꿀 줄은. 저녁 6시 30분. 큰딸네 집 식탁? 엄마 어땠어요? 재미있었어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뭐? 그냥 그랬어. 그냥 그래. 다음 주에도 가실 거예요? 모르겠다. 엄마는 왜 그렇게 매사에 관심이 없으세요? 수진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다 보니 제 자신에 대한 관심은 사치였죠.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이상하게 강인호 씨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별 특징도 없는 얼굴이었는데,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였는데, 왜 자꾸 생각났을까요? 나도 참. 저는 베개를 뒤집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일주일 후 수요일 오후 2시. 노원구립도서관 3층 세미나실. 결국 저는 다시 갔습니다. 수진이가 권해서? 아니요. 제가 가고 싶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일주일 내내 수요일을 기다렸어요.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게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세미나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강인호 씨가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손을 들어 인사했어요. 저번 주에 오신 분 또 오셨네요. 네. 여기 앉으세요.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망설이다가 앉았습니다. 저번 주에 소개 못 드렸는데 저는 강인호입니다. 올해 74. 박순덕이에요. 72. 아, 저보다 2살 어리시네요. 그럼 반말 편하게 하셔도 돼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 책은 연금술사였습니다. 저는 이번엔 미리 도서관에서 빌려 읽었어요. 사실 무슨 내용인지 절반도 이해 못했지만 그냥 글자를 따라갔습니다. 이 책은 꿈을 좇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 나이에 무슨 꿈이 있겠어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죠. 우리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으니까. 정숙 씨가 받았습니다. 나도 꿈 같은 거 있었는데 이제 다 늙어서 뭐하나. 다들 공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강인호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이가 들수록 꿈은 작아지는 게 아니라 더 선명해진다고.
젊을 때는 뭐가 꿈인지도 모르고 살잖아요. 그냥 먹고 살려고 정신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시간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니까 비로소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게 되는 거죠.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평생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강인호 씨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박순덕 선생님,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도서관 1층에 카페가 있어요. 저는 커피 잘 안 마셔요. 그럼 차라도 그냥 잠깐 이야기 좀 나눠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 도서관 1층 카페, 뭘 드릴까요? 아무거나요. 아무거나는 어려워요. 유자차 괜찮으세요? 네. 강인호 씨는 유자차 2잔을 주문하고 돌아왔습니다. 박순덕 선생님은 책 자주 읽으세요? 아니요. 거의 안 읽어요. 그런데 왜 독서 모임에 오셨어요? 딸이 가라고 해서요. 아, 따님이 가족이랑 사신다고 하셨죠? 네. 큰딸네 집에. 좋으시겠어요. 저는 혼자 살거든요. 혼자요? 네. 아내는 3년 전에 갔어요.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옆에서 차갑게 있더라고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딸은 캐나다에 있고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해요. 그것도 일주일 있다 가고. 그래서 혼자 살죠 뭐. 강인호 씨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엔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 말한 것 같았어요. 외롭죠. 근데 뭐 어쩌겠어요. 사는 거지. 그래서 이런 모임도 나오고 봉사활동도 하고 안 그러면 진짜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나갈 때도 있거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순덕 선생님은 외롭지 않으세요? 가족이랑 살아도. 그 질문에 저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매일매일 외로웠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웠고, 손주들이 웃어도 외로웠고, 밥을 먹어도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걸 말로 할 수가 없었어요. 모르겠어요. 겨우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강인호 씨는 웃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봬요. 독서 모임. 네.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외로운 걸까? 같은 날 저녁 7시. 큰딸네 집 거실. 엄마, 오늘도 모임 다녀오셨어요? 응. 재미있으셨어요? 뭐? 그냥. 수진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몇 년 전 수연이가 사준 스마트폰이었지만 전화 받는 것 외엔 잘 못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해보고 싶었어요. 강인호. 검색창에 이름을 쳤습니다. 당연히 아무것도 안 나왔죠. 이름만 갖고 어떻게 찾겠어요. 내가 왜 이러나. 핸드폰을 던져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2주 후, 독서 모임 후 카페. 그 후로 저는 매주 수요일 모임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모임이 끝나면 강인호 씨와 카페에서 차를 마셨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강인호 씨는 이야기를 잘했습니다. 교직 생활 35년 동안의 일들, 학생들 이야기, 아내와의 추억, 혼자 사는 법 배우기.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지만 저는 그 이야기들이 좋았습니다. 박순덕 선생님은 무슨 일 하셨어요? 직장 다니셨어요? 아니요. 평생 집에만 있었어요. 집에서 애들 키우신 거예요? 네. 애셋 키웠어요. 그것도 일이죠. 그것도 훌륭한 일. 강인호 씨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제 삶을 일이라고 인정해 준 것 같았어요. 남편분은 7년 전에 갔어요. 아, 많이 힘드셨겠어요. 힘들진 않았어요. 그냥 허전했죠. 사랑하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사랑이요? 네. 남편분을. 글쎄요. 사랑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신다고요? 네. 결혼은 그냥 해야 하는 거였고, 애들 낳고 키우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고, 그런 거죠 뭐. 강인호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평생 사랑을 안 해보신 거네요. 말이 막혔습니다. 사랑은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고, 그 사람 목소리만 들어도 하루가 달라지고, 그런 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나는 그런 거 없었는데. 한 달 후 11월 말, 노원구 중계근린공원. 다음 주에 산책하실래요? 강인호 씨가 물었습니다. 산책이요? 네. 여기서 가까운 중계근린공원 있잖아요. 거기 가을 단풍 정말 예쁘거든요. 저는 독서 모임 없는 날이요. 토요일 아침 어때요? 토요일. 가족들이 다 집에 있는 날이었습니다. 어떻게 나가죠? 가족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서요. 뭐라고요? 산책하는데? 그게. 강인호 씨는 웃었습니다. 박순덕 선생님, 우리가 뭐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산책하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어요. 그래도 알겠어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제안일 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수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 토요일에 좀 나갔다 와도 될까? 어디 가시게요? 산책. 산책? 누구랑요? 도서관 모임에서 알게 된 분.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요? 그냥 할아버지 한 분. 할아버지요? 수진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 누구예요? 그냥 도서관에서 알게 된 사람이야. 강인호 선생님이라고. 엄마가 남자분하고 산책을 간다고요? 응. 그게 왜? 엄마,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데요? 어떻게 알게 됐어요? 독서 모임에서 알게 됐다니까.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요즘 그런 사람들 많아요. 혼자 사는 노인들 상대로 보이스피싱도 하고 사기도 치고. 아니야. 그런 사람 아니야. 엄마는 어떻게 알아요? 수진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겨우 7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벌써 다른 남자를? 다른 남자라니. 그냥 친구야. 친구요? 엄마 나이에 남자친구가 어딨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제발 조심하세요. 세상에 공짜 없어요. 그 사람이 엄마한테 잘해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날 밤 저는 강인호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연이가 가르쳐준 대로 더듬더듬 글자를 눌렀어요. 토요일 산책 못 갈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괜찮아요. 다음에 기회 되면요. 저는 핸드폰을 덮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12월 첫째 주 수요일, 독서 모임. 그 다음 주 독서 모임에서 강인호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박순덕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네. 저번에 산책 못 가셨죠? 괜찮아요? 네. 죄송해요. 아니에요. 저도 혼자 갔다 왔어요. 단풍 정말 예뻤어요. 사진 찍어 왔는데 보실래요? 강인호 씨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붉게 물든 단풍 아래 벤치가 있었고
그곳에 혼자 앉은 강인호 씨의 뒷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누가 찍어줬어요? 아니요. 지나가던 분한테 부탁했어요. 그 사진을 보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나는 못 갔을까? 모임이 끝나고 카페로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먼저 일어났어요. 저 먼저 갈게요. 아, 벌써요? 차라도. 오늘은 바빠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바쁠 일이 없었어요. 그냥 강인호 씨와 마주 앉아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나? 왜? 72 평생 제 마음을 몰라서 운 게 처음이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큰딸네 집 안방. 엄마, 괜찮으세요? 수진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응. 오늘 모임 다녀오셨어요? 응. 그 사람. 강인호 선생님 봤어요? 응. 엄마, 저 말이 좀 심했죠? 그죠? 수진이가 침대 모서리에 앉았습니다. 아니야. 내 말이 맞아. 엄마, 저는 엄마 걱정해서 그런 거예요. 엄마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알아. 괜찮아. 엄마가 친구 사귀는 건 좋아요. 근데 남자는 좀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사람들? 응. 아빠 친구분들도 있고, 친척들도 있고, 엄마가 아빠 돌아가시고 다른 남자랑 만난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한숨을 쉬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방에서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2주 후 12월 중순 독서 모임. 저는 2번 연속 독서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수진이에게 오늘 몸이 안 좋아라고 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냥 강인호 씨를 보고 싶지 않았어요. 보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셋째 주 수요일 아침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박순덕 선생님, 괜찮으세요? 요즘 모임에 안 나오셔서 걱정됩니다. 혹시 제가 실례를 했다면 사과드립니다. 마이너스 강인호. 그 문자를 읽고 저는 울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저한테 잘해주는 걸까요? 저는 그럴 자격이 없는데. 12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중계근린공원 입구. 결국 저는 나왔습니다. 수진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트 갔다 온다고만 하고 나왔습니다. 강인호 씨와 약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말했던 공원에 가보고 싶었어요. 중계근린공원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걷는데 12월 햇살이 따뜻했어요. 이렇게 걷는 것도 오래간만이네. 얼마나 걸었을까요? 벤치 하나가 보였습니다. 강인호 씨가 사진 찍었던 그 벤치였어요. 단풍은 다 졌지만 그래도 예뻤습니다. 저는 그 벤치에 앉았습니다. 박순덕 선생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강인호 씨가 서 있었어요. 어떻게? 저도 산책 나왔다가. 세상 참 좁네요. 강인호 씨가 웃으며 옆에 앉았습니다. 요즘 모임에 안 나오셔서 걱정했어요.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지금은 괜찮으세요? 네. 다행이네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순덕 선생님. 네. 제가 선생님한테 부담을 드린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너무 자주 말을 걸고 차 마시자고 하고 선생님이 불편하셨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괜찮아요. 저도 혼자 너무 외로워서 그랬나 봐요. 선생님한테 의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강인호 씨는 일어섰습니다. 앞으로는 부담 안 드릴게요. 모임에서 배워도 그냥 인사만 하죠. 강인호 선생님, 제가 불렀습니다. 네, 저도 외로워요.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저도 혼자예요. 딸네 집에 살지만 혼자예요. 아무도 제 마음을 몰라요. 아니, 저도 제 마음을 모르겠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았어요. 남편 뒷바라지하고 애들 키우고 시어머니 모시고 그게 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 끝났잖아요. 남편도 갔고 애들도 다 컸고 그런데 남은 게 없어요. 아무것도. 강인호 씨는 다시 앉았습니다. 저는요, 선생님 만나면서 처음 알았어요. 내가 외로웠다는 걸, 내가 슬펐다는 걸, 내가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걸. 박순덕 선생님. 그런데 딸아이가 그래요. 남자랑 만나지 말라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저도 알아요. 이 나이에 남자친구가 어딨어요. 그것도 남편 죽은 지 몇 년도 안 됐는데. 박순덕 선생님, 저는요. 강인호 씨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냥 좋았어요. 처음 모임에서 봤을 때부터 다른 사람들은 다 떠들고 웃는데 선생님만 조용히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눈빛이 슬퍼 보였어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똑같았거든요. 아내 죽고 나서 3년 동안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말도 안 하고 웃지도 않고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아니라 버티는 거. 네. 그런데 선생님 만나면서 달라졌어요. 일주일에 수요일이 기다려졌어요. 모임 끝나고 차 마시는 시간이 좋았어요. 선생님 목소리 듣는 게 좋았어요. 강인호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게 사랑인지 우정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 나이에 뭐가 뭔지. 그냥 선생님이 좋아요. 그것만은 확실해요. 저는 울었습니다. 72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1시, 큰딸네 집 거실. 엄마, 어디 갔다 오세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산책. 산책? 마트 간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말이 막혔습니다. 엄마, 그 사람 만났어요? 수진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응. 엄마. 수진아, 나 그 사람 좋아.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하셨어요? 좋아한다고. 강인호 선생님이 좋다고. 엄마, 정신 차리세요. 아빠 돌아가신 지 몇 년이나 됐다고 그래요. 7년 됐어. 겨우 7년이에요. 그런데 벌써. 수진아.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외롭고 슬프고 누군가하고 이야기하고 싶어. 그게 뭐가 잘못됐어? 잘못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그래요. 사람들, 누구? 친척들, 아빠 친구분들, 동네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 인생 살아줘? 수진이는 할 말이 없는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진아, 나는 평생 남들 눈치 보면서 살았어. 시댁 눈치, 남편 눈치, 너희들 눈치.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이제는 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엄마, 나 나가서 살게. 뭐라고요? 내 집으로 돌아갈게. 너희한테 패 끼치고 싶지 않아.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야. 나도 생각해봤어. 여기서 같이 사는 게 너한테도 힘들고 나한테도 힘들어. 내 집이 있는데 거기 가서 살지 뭐. 수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나가신다는 말씀하지 마세요. 너 잘못한 거 없어. 나도 잘못한 거 없고. 그냥 서로 다른 삶이 필요한 거야. 일주일 후, 노원구 상계동 박순덕의 아파트. 저는 짐을 싸서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0평짜리 작은 아파트. 7년 전 남편과 살던 곳. 전세를 놓았다가 이번에 다시 비워뒀어요.
가구들은 그대로였습니다. 먼지만 수북이 쌓여 있었죠. 하루 종일 청소하고 이불을 널고 냉장고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저녁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무서울 만큼 고요했어요. 이제 어떻게 살지?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강인호 씨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순덕 선생님, 저예요.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네. 제가 지금 선생님 집 앞인데요. 잠깐 나오실 수 있으세요? 저는 깜짝 놀라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파트 앞에 강인호 씨가 서 있었어요. 저녁 7시. 아파트 단지 벤치. 어떻게 여기를? 수진 선생님한테 주소 물어봤어요. 걱정돼서요. 수진이한테? 네. 전화했더니 울면서 얘기해 주더라고요. 엄마가 나갔다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쟤 때문이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쟤 때문 맞아요. 제가 선생님한테 너무 가까이 다가간 거예요. 강인호 선생님. 근데 후회는 안 해요. 선생님 만난 거. 강인호 씨는 웃었습니다. 저는요, 이제 남은 인생이 얼마 없잖아요. 10년? 20년? 그것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은 더 짧고. 그런데 그 시간을 혼자 외롭게 의미 없이 보내고 싶지 않아요. 말없이 들었습니다. 선생님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강인호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말고. 우리 나이에 뭐 급할 게 있어요. 그냥 이렇게 가끔 만나서 차 마시고 산책하고 이야기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서로 좋아서 만나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네. 박순덕 선생님, 나랑 연애할래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일은 넘어서 무슨 연애예요? 왜요? 나이 들면 연애하면 안 돼요? 설레면 안 돼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요즘 선생님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선생님 생각하고 밤에 자기 전에도 선생님 생각해요. 이게 연애 아니면 뭐예요?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72 나이에 얼굴이 붉어지다니. 저도 그래요. 뭐가요? 선생님 생각 많이 해요. 강인호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됐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한 달 후 1월 중순, 노원구립도서관 카페. 그 후로 저는 강인호 씨와 일주일에 2번 만났습니다. 수요일 독서 모임, 그리고 토요일 산책. 수진이는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전화도 잘 안 했습니다. 서운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오늘은 제가 책 한 권 가져왔어요. 강인호 씨가 가방에서 책을 꺼냈습니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라는 제목의 에세이였어요. 이 책 정말 좋아요. 선생님이 읽으면 좋겠어서 가져왔어요. 제목이 좋네요. 그쵸? 저도 이 책 읽고 많이 위로받았어요. 저는 책을 받아들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내 인생은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문장을 읽는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좋죠? 네. 우리 나이 되면 이제 남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은 대로 살면 돼요. 쉽지 않더라고요. 평생 습관이. 그래도 해야죠. 안 그러면 후회해요. 강인호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박순덕 선생님, 이번 주말에 제주도 갈래요? 제주도요? 네. 2박 3일. 제가 다 알아볼게요. 예쁜 게스트하우스 있고,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봐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떳떳하면 돼요. 같은 방 쓰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행 가는 거예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제주도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여행 같은 건 없었습니다. 늘 바빴고, 늘 돈이 없었고, 늘 아이들 때문에 못 갔죠. 가고 싶어요. 정말요? 네. 받아보고 싶어요. 강인호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가요. 우리 둘이 제주도 행 비행기 안. 생애 처음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른둘의 처음이요.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하얀 구름 위로 햇살이 쏟아졌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어때요? 신기하죠? 강인호 씨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저도 처음 탔을 때 감동했어요. 저기 구름 위로 날아간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창밖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내가 여기 있구나. 꿈만 같았어요. 제주도는 아름다웠습니다. 성산 일출봉, 우도, 섭지코지, 한라산. 이름만 들었던 곳들을 직접 봤어요. 강인호 씨는 제 손을 잡고 같이 걸었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사진 찍어요. 사진요? 네. 기념으로. 지나가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강인호 씨와 나란히 섰어요. 어색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조용하고 깨끗했습니다. 방은 따로 썼어요. 저는 혼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이게 진짜 내 인생이 맞나?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어요. 제주도 섭지코지 해변. 박순덕 선생님. 네. 내년에도 같이 여행 가요. 경주도 가고, 부산도 가고, 강릉도 가고. 그렇게 많이요? 네. 우리 이제 시간 많잖아요. 뭐하러 집에만 있어요. 그러네요. 그리고요. 강인호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박순덕 선생님, 저랑 결혼해요. 네. 결혼이요. 우리 정식으로 부부가 돼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이요? 이 나이에? 왜요? 나이 들면 결혼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저는 선생님이랑 매일 같이 있고 싶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선생님 얼굴 제일 먼저 보고 밤에 자기 전에 선생님이랑 이야기하고 그러고 싶어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천천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 돌아온 후 일주일 뒤 박순덕의 아파트 수진이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왔니? 제주도 다녀왔다면서요? 응. 강인호 선생님이랑? 응. 수진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정말 그 사람이랑 계속 만날 거예요? 응. 결혼까지 한다고 했다면서요. 저는 놀랐습니다. 누가 그래? 강인호 선생님이 우리 집에 전화했어요. 저한테 허락받으러.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진심이에요? 응. 수진이는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는요? 아빠는 어떡해요? 아빠는 갔어. 갔어도 아빠잖아요. 45해를 같이 산 사람인데. 수진아,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빠를 사랑한 적이 없어. 말을 잇지 못하는 수진이. 미안해. 내 아빠 욕하는 거 아니야. 아빠는 좋은 사람이었어. 책임감도 강했고 가족도 챙겼어. 근데 사랑은 아니었어. 엄마, 나는 21살에 중매 결혼했어. 아빠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결혼했지. 그냥 부모님이 하라니까 했어. 그게 당연한 거였으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애 낳고 키우고 살림하고 그게 내 인생이었어. 그런데 이제 보니까 나는 한 번도 나로 산 적이 없더라. 수진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강인호 선생님 만나면서 알았어. 이게 설레는 거구나. 이게 좋아하는 거구나. 이게 사랑인가 보다. 엄마, 근데 나이가 뭐? 70이면 사랑하면 안 돼? 설레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수진아, 나 이제 얼마 안 남았어. 10년? 20년? 그 시간을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 후회 없이 살고 싶어. 수진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는 괜찮아요. 수진아,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뭔데? 결혼식해요. 제대로 된 결혼식. 저는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결혼식? 해야죠. 엄마 평생 한 번도 웨딩드레스 안 입어봤잖아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할 때 말씀하셨잖아요. 엄마는 웨딩드레스 입고 싶었는데 못 입었다고. 맞았습니다.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래, 해보자. 결혼식? 3월 봄. 작은 웨딩홀.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 독서 모임 사람들만 초대했어요. 20명 남짓. 저는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72에 입는 웨딩드레스. 거울을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예뻐요. 수진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그래. 네. 진짜 예뻐요. 이렇게 환하게 웃는 엄마 처음 봐요. 그랬니? 네. 엄마 평생 표정이 없으셨어요. 근데 지금은 살아계신 것 같아요. 저는 수진이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허락해줘서. 제가 뭐려. 엄마 인생인데. 식장으로 나갔습니다. 강인호 씨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고 꽃을 달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람 손을 잡았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혼인 서약을 하시겠습니까? 네. 우리는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키스했습니다. 이른애하는 몇 년 만의 키스. 6개월 후 가을. 강인호와 박순덕의 새 아파트. 우리는 새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제 집도 아니고 강인호 씨 집도 아닌 우리 집. 25평짜리 작은 아파트였지만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강인호 씨가 커피를 끓여줬어요. 저는 토스트를 구웠죠. 같이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오늘 뭐 할 거예요? 독서 모임 가야죠. 아, 맞다. 수요일이네. 점심은 밖에서 먹을까요? 그래요. 그 파스타 집 가요. 평범한 대화였지만 행복했습니다.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사랑이 뭔지, 행복이 뭔지, 살아있다는 게 뭔지,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60이든 70이든 80이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설렐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72에 처음 사랑을 했습니다. 늦었나요? 아니요. 때가 된 거였어요. 평생 남들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착한 며느리, 좋은 엄마, 희생하는 아내로만 살았죠. 제 자신으로 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박순덕으로 삽니다.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누군가의 할머니가 아닌, 그냥 박순덕으로, 그리고 강인호 씨의 아내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외로움을 인정하세요. 외롭다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첫걸음이에요. 둘째, 나이를 핑계대지 마세요. 이 나이에 무슨이라는 말, 이제 그만하세요.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하고 싶으면 하세요. 셋째, 남의 눈치 보지 마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당신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남들이 대신 살아주지 않아요. 넷째, 용기를 내세요. 새로운 사람 만나기,
새로운 일 시작하기 두렵죠. 하지만 해보세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다섯째, 사랑하세요. 나이 들어서 하는 사랑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조건도 없고 계산도 없고 그냥 순수하게 좋아서 하는 사랑이니까요.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늦게 찾은 행복이지만 그래서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늦게 배운 깨달음일수록 깊더이다. 남은 날들은 덜 후회하는 쪽으로 가보렵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